안녕하세요. 앵지유니버스입니다. 요즘 들어 로봇과 AI 분야에 관심이 뜨거운 만큼 로봇 개발에도 점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분들, 그리고 그보다 더 어린 학생분들도 로봇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많이들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로봇 개발에 대해 생각할 때 막연하게 로봇을 전공하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서 말하기를 비전공자가 개발 직무를 노려보려면 일단 부트캠프부터 이수해야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막상 부트캠프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최근 컨설팅을 진행한 분들 중 대부분은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었고, 로봇 개발자로 더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같이 답을 찾아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전공자는 정말로 로봇 개발자가 되기 어려운지 먼저 살펴보고, 비전공자분들을 포함해서 학사, 석사 출신의 전공자분들까지 어떻게 하면 실무 수준의 로봇 개발자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약 9년 안에 로봇 개발을 하며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낸 저만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노하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저희 채널의 많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바로 비전공자는 정말 로봇 개발자가 되기 어려운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현업에서 활동 중인 로봇 개발자분들 중에서도 처음부터 로봇 관련 전공이었던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저 또한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땐 원래 전공했던 로봇 제어 쪽과는 관련 없는 회로 개발 직무를 맡았었기도 했고요. 반대로 전자정의공학 출신이나 기계공학 출신 분들이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학 계열이 아니셨던 분들 중에서도 로봇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관련 프로젝트 경험을 쌓은 후 로봇 개발자로 커리어를 전향하신 사례들도 많이 봐왔죠. 로봇은 굉장히 복합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나누면 기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기계 설계, 다이나믹스, 해석, 전자회로, 전장 설계, 센서, 통신, 제어, 인공지능, 관제, UI, UX 등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로봇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에서 정말 로봇 전공 지식이 필요한 영역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의 다이나믹스 해석이라던가 보행 제어, 슬램 등 몇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이런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요구하는 부분은 전체 로봇 시스템의 일부이고, 그 외에는 로봇 전공 지식보다는 로봇이라는 제품의 특성과 사용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품을 연구 개발해보며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해보면서 쌓이는 경험과 감각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공자라고 해도 바로 실무에 투입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실제 제품을 개발하는 실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 때는 베이스가 되는 이론을 배우고 대학원에 진학하면 개발보다는 연구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하게 되면 연구소와 회사에서는 실제 환경에 투입될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연구보다는 개발의 비중이 좀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지식과 노하우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실전에서는 대체적으로 잘 동작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사용 환경에서 예측 가능한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동작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완성도를 갖춘 제품은 굉장히 오랫동안 쌓인 데이터와 경험, 그리고 체계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 개발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는 얻기 어려운 부분들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공자나 비전공자 간에는 생각만큼의 엄청난 차이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공자분들도 얼마든지 로봇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아무런 경험 지식 없이 그냥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적인 학습 방법과 경험을 통해서 비전공자와 전공자의 격차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결국 진짜 실력을 갖춘 로봇 개발자로 성장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경험입니다. 현업 개발자들의 역량을 가르는 것은 9할 이상이 경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란 단순히 회사에서 몇 년 일했다 라는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질 좋은 프로젝트에 얼마나 참여해 보았는지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든 작든, 난이도가 높든 낮든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꼭 맞는 프로젝트를 수행해본 경험을 늘려야 합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라 함은 학습과 구현, 평가, 고도화 모두가 포함된 의미입니다. 공학이 과학과 다른 점은 지식을 어떻게 유용한 형태의 제품으로 만들어내느냐에 있습니다. 단순히 책이나 강의를 읽고 공부하고 예제를 따라해보는 데서 끝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배운 기술을 정리해서 프로젝트에 응용, 그리고 접목해보아야 비로소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책이나 강의를 통해 배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관심을 가지고 입문한 초보자 입장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렇다고 혼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자니 이것도 큰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에 올린 컨텐츠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얕더라도 먼저 전체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품이 하드웨어에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직접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품의 전체 구성을 직접 그려보고 그 안에서 내가 맡은 혹은 맡고 싶은 부분은 전체 시스템 구성에서 어느 부분인지를 파악하고 다른 부분과 어떻게 인터페이스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직접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늘려가야 하는 것이죠. 전체 시스템 구성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면 비로소 그 중에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부분이 보일 것입니다. 전체 시스템 구성도를 그려보고 거기서 내가 맡은 부분이 어딘지 표시하며 그 부분을 중심으로 앞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싶은 부분이나 내가 모르는 영역을 퍼즐 맞추듯 하나씩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구현하고 나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부족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반드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고 고도화할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프로젝트가 자연스럽게 기획되고 이 사이클을 몇 번만 반복하다 보면 실무 수준 이상의 개발자로 단숨에 성장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뭔가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죠. 나는 로봇에서 제어를 담당하고 있는 개발자다. 기존에는 모터를 직접 제어하거나 로봇의 이동 경로를 프로그래밍하는 등 하드웨어 중심의 하위 제어만 해본 상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봇에 빠질 수 없는 핵심 센서가 카메라고 비전을 활용해서 로봇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 같던데 나도 한번 카메라와 비전 기술에 대해 배워보고 싶다. 상위 제어기에서 전달한 비전 기반의 인식 정보로 모터를 제어해보는 것까지 영역을 넓혀보고 싶은데 라고 말이죠. 이런 관심이 생겼다면 먼저 최근 로봇에 많이 쓰이는 비전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봅니다. 정보를 찾다 보니 AI 기술이 접목된 이후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서로 성능을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각각의 장단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욜로라는 놈이 빠르고 가벼워서 로봇에서 실시간으로 쓰기 좋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봇계 위에 카메라를 달고 욜로로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해서 특정 동작을 하게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가장 간단한 것부터 생각해보면 사람을 인식하면 다가가고 사과를 인식하면 돌아서고 컵을 인식하면 멈추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욜로 오픈소스 모델을 가져와서 직접 돌려보면서 결과 데이터를 평소에 익숙했던 모터 제어에 연결해 봅니다. 그리고 테스트도 해보면서 하나의 간단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좀 아쉬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욜로를 이용해 객체를 인식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특정 상황에 맞는 의미 있는 행동, 예를 들어 사람을 인식하면 다가가는 것, 사과를 인식하면 돌아서는 것 같은 규칙을 하나하나 사람이 지정해 주다 보니 로봇의 역할이 한정되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 순간 최근에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들이 떠오릅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등 로봇과 관련된 기업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로봇 제어 기술 말이죠. 최근에 나오는 로봇 논문이나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카메라로 보는 장면, 그리고 사람의 명령을 함께 입력받아서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는 액션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생각합니다. 내가 만든 이 프로젝트에 이걸 넣어보면 어떨까? 라고 말이죠. 그렇게 기존 프로젝트에서 구조를 조금 바꿔서 기존에는 욜로로 객체를 인식하면 바로 특정 제어 명령을 수행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욜로가 어떤 객체를 인식했는지 사람이 어떤 명령을 했는지 이 두 가지 정보를 함께 처리해서 LLM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 로봇이 동작하도록 만드는 것을 시도해 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카메라 정보를 제어에 활용해보고 싶어 시작했던 하나의 프로젝트가 조금씩 고도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우선 내가 잘 아는 것에서 출발해서 내가 잘 아는 분야와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아직은 잘 모르는 기술을 하나씩 접목해보고 그 과정을 반복하며 상황에 따라 영역을 넓히거나 깊이를 깊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쌓일수록 처음에는 한 기능만 담당하던 내가 어느새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제안할 수 있는 실무 개발자가 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방법은 제가 지난 9년간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얻게 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관심 분야가 생기거나 더 깊은 경험이 필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연결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프로젝트를 통해 채워나가는 것이 실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죠. 전공을 했든 안 했든, 학사든 석사든, 지금 나에게 맞는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지 아닌지가 성장 속도를 결정짓습니다. 간단한 프로젝트부터 기획하고 구현해 보면서 경험을 쌓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금방 실무 수준 이상의 로봇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 과정이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거나 혹시 지금 하고 계신 프로젝트나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지금 고민하시고 있는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바로 이번 달에 공개 예정인 제가 현업과의 연관성을 고민해서 직접 만든 실무 프로젝트 기반 강의를 한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는 시야를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만을 담아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 구독을 통해 제 채널의 소식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지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